엄마, 뭐 하는 거야? 도움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미쳤어? 엄마 진짜 미친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5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잖아. 왜 갑자기 돈 달라고 해? 해주고 싶어서 정말. 엄마, 빨래 잘못했네. 다시 해. 엄마, 쓰레기통에 날파리 생겼으니까 빨리 비워. 이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할 말이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최이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 경아가 있어요. 32살이고 4살 된 지민이라는 예쁜 딸이 하나 있죠. 저는 정말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부모든 그렇겠지만 특히 하나뿐인 딸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아야,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지민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 지민이가, 우리 지민이가 왜? 아파? 아픈 건 아니고, 엄마, 지민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왜? 어떻게?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있어서 우울해하는 것 같아. 우리 부부가 워낙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지민이가 어린이집에서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거든. 딸의 목소리에 걸려있는 눈물기가 느껴졌어요. 엄마로서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그래서, 엄마, 혹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올 수 있어? 이사를? 응. 지민이 돌봄을 도와주면 정말 감사하겠어. 엄마가 계시면 지민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있지 않아도 되잖아. 남편과 저는 딸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경아야, 그런데 엄마, 내가 이런 부탁하는 게 송구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지민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제는 엄마, 나는 왜 항상 마지막에 집에 가야 해? 라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저려왔어요. 손녀가 그런 말을 했다니. 어머, 우리 지민이가 그런 말을? 응.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엄마 아빠가 근처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엄마, 부탁이야. 지민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 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손녀가 힘들어한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알겠어. 이사하자. 정말이야, 엄마? 응. 우리 지민이가 힘들어하는데 할머니가 도와줘야지.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어요. 여보,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잖아. 당신도 지민이 생각해봐. 어린이집에서 매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경아도 얼마나 힘들겠어. 일하면서 육아까지. 알겠어요. 그럼 이사합시다. 남편도 결국 동의했어요. 우리 둘 다 손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1달 만에 번개처럼 이사를 했어요. 딸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이사한 첫날 딸이 지민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지민이. 지민이가 제 품에 안겨서 까르르 웃었어요. 이 웃음소리를 위해서라면 이삿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 지민이 어린이집 끝나고 바로 할머니 집에 올 수 있겠다. 당연하지. 우리 지민이 언제든지 오렴.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지민이가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할머니, 나왔어. 어서 와, 지민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뒀어. 와, 고마워. 할머니, 지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놀이도 했죠.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좋았어요. 딸도 자주 고마워했고요. 엄마, 정말 엄마 덕분이야. 지민이가 이렇게 밝아진 거 오랜만에 봐. 다행이네. 우리 지민이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지민이 유치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응. 왜? 너희가 데려다 주던데. 급하게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해서. 부탁이야. 그래, 알겠어.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부탁이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지민이 저녁까지 봐줄 수 있어? 오늘 야근해야 해서. 응, 그래도 돼. 고마워, 엄마.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지민이가 열이 났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 어머, 지민아. 열이 나네. 저는 급하게 딸에게 전화했어요. 경아야, 지민이가 열이 나.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엄마가 데려가 줄 수 있어? 내가? 응, 부탁해, 엄마. 정말 급해서. 그렇게 저 혼자 지민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들도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지민이가 평소에 알레르기 있는 약이나 음식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아플 때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때 느꼈어요. 제가 지민이의 할머니이긴 하지만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경아야, 지민이 병원 다녀왔어. 감기라고 하네. 아, 그래? 고마워. 엄마, 약 먹였어? 응. 그런데 경아야, 응, 다음에는 네가 직접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지민이 건강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잖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알아. 하지만 엄마가 지민이 할머니잖아. 당연히 아이 아플 때 돌봐주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 이후로 딸의 부탁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엄마, 내일 지민이 어린이집 데려다 줘. 응. 또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 알겠어. 그리고 저녁에 지민이 데리러 가는 길에 마트에서 장 좀 봐줘. 장을? 응, 우리 집 냉장고 비어가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 뭘 사오면 돼? 아, 리스트 카톡으로 보낼게. 고마워, 엄마. 그렇게 장보기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요청이 왔어요. 엄마,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 수 있어? 청소를? 응. 지민이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건 너가 해야지. 엄마, 나는 진짜 시간이 없어. 부탁이야. 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딸 집 청소까지 하게 됐어요. 거실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 정리까지.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가 하니까 깔끔하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돌봄에서 시작된 일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빨래까지 맡겨졌어요. 엄마, 지민이 옷들 좀 빨아줄 수 있어? 지민이 옷? 응. 그리고 우리 옷도 같이. 세탁기 한 번 돌리는 건데 뭐. 경아야. 그런데 이거 뭐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많긴 뭐가 많아. 그냥 세탁기 돌리고 널어주는 거잖아. 하지만 엄마, 나 정말 바빠. 부탁이야. 그렇게 빨래까지 하게 됐어요. 세탁기 돌리고 널고 개키는 것까지. 어느 날은 반찬까지 요청이 왔어요. 엄마, 반찬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반찬을 응. 지민이가 할머니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좀 만들어줘. 그런데 경아야, 반찬은 너가 해야지. 엄마, 나는 요리 진짜 못해. 엄마만큼 맛있게 할 수 없어. 그래도 지민이를 위해서야. 우리 지민이 요즘 입맛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할머니 음식은 잘 먹더라고. 지민이를 위해서라는 말에 또 넘어갔어요. 그렇게 반찬 만들기까지 시작됐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한 번에 일주일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와,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 반찬 걱정은 없겠다.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민이 어린이집 데려다 줘. 이전에는 데려다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냥 데려다 줘였어요. 엄마, 청소 좀 해놓고 가. 엄마, 빨래 널어놓고 가. 엄마, 반찬 떨어져 가니까 또 만들어줘. 점점 명령조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이니까 그냥 참았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몸살까지 왔는데 딸에게 전화했어요. 경아야, 엄마가 감기에 걸렸어. 오늘은 지민이를 엄마, 감기라고? 그래도 지민이는 봐줘야지. 하지만 내가 아픈데 지민이한테 옮을 수도.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빠져. 경아야, 엄마, 부탁이야. 지민이 혼자 둘 수는 없잖아. 결국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지민이를 돌봤어요. 마스크를 쓰고요. 할머니, 왜 마스크 써? 할머니가 조금 아파서 지민이한테 옮을까봐. 할머니 아파. 그럼 쉬어야지. 괜찮아.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어. 아이는 순수했어요. 오히려 지민이가 저를 걱정해줬죠. 그날 저녁 딸이 지민이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고마워. 어때? 많이 아파? 좀 힘들긴 하네. 그래? 그럼 내일은 약 먹고 푹 쉬어. 내일? 아, 내일도 지민이 봐줘야 하는데. 괜찮지? 내일도? 응. 오늘 미팅이 내일까지 이어져서. 미안.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선택권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게 정말 부탁인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하지만 여전히 딸이니까, 손녀니까 하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딸 집에서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 우산 있어? 응. 아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안 가져왔는데 아, 그래? 우리 우산은 하나밖에 없네. 딸과 사위가 함께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가? 택시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근데 엄마, 우리 급해서 먼저 가야겠어. 미안. 그렇게 딸과 사위는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나가버렸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결국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서 집에 갔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더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66세 할머니가 딸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빗속에서 혼자 집에 가는 모습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응. 뭐가? 경아네 집 일도 하고 지민이도 봐주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 딸을 위한 일인데. 그래도 적당히 해. 당신 몸이 먼저야. 남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딸을 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딸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났어요. 딸이 사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엄마, 쓰레기통에 날파리 생겼던데. 비워줘. 엄마, 못 들었어. 쓰레기통 비우라고.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도 그렇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경아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뭐가? 쓰레기통 비우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빨리 비워주세요. 냄새 나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인데 너희가 비우면 안 돼. 엄마, 뭐라고? 내가 너희 가사 도우미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5개월 동안 내가 뭘 해줬는지 생각해봐. 엄마가 해주겠다고 했잖아. 해주겠다고 한 건 지민이 돌봄이었어. 언제 집안일까지 다 해주겠다고 했어? 그게 그거잖아. 어차피 오는 김에. 어차피 오는 김에. 그날 저는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칠 후 딸이 다시 전화했죠. 엄마, 화 풀었어? 엄마,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미안해. 경아야,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니까 다시 지민이 봐줘.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지민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어. 고마워, 엄마. 그렇게 다시 딸 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빨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셔츠 좀 봐. 얼룩이 안 빠졌네. 그래, 미안. 다시 빨아줘.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좀 해줘. 너무 지저분해. 명령조는 더 심해졌어요. 고마워한다는 말도 없어졌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 지민이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온대. 그러니까 집을 좀 깔끔하게 해줘. 언제? 오늘, 오늘? 갑자기? 응, 부탁해, 엄마.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딸 집 청소를 했어요.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다요. 저녁에 딸이 친구와 함께 집에 왔는데 어머, 집이 정말 깔끔하다. 우리 엄마가 정리해줘서 그래. 아, 어머니가 계셔? 응, 우리 엄마가 평소에 집안일을 도와줘. 딸은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뒷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와준다. 이게 도와주는 건가?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딸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딸과 사위가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위가 말했어요. 그런데 딸의 대답이 괜찮아. 엄마 마음이 약해서 몇 번 이러면 포기할 거야. 정말? 응,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지민이 얘기만 하면 또 금방 올 거야. 그럼 다행이네. 솔직히 애 맡기고 집안일까지 해주시니까 진짜 편하긴 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편한 게 처음이야.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정말 그만두시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우리 엄마 잘 구슬려서 다시 부탁해달라고 할게. 어차피 우리 엄마는 내 말 잘 들어.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딸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딸에게는 그냥 이용당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엄마 마음이 약해서 몇 번 이러면 포기할 거야. 우리 엄마를 잘 구슬려서 다시 부탁한다고 할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딸은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제 경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데? 나를 이용한다고 마음이 약해서 금방 포기할 거라고. 뭐? 남편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그럼 이제 그만해. 딸이 그런 마음이면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어. 하지만 지민이는 지민이는 경아가 키워야지. 왜 우리가 신경 써? 그래도 여보, 정신 차려. 딸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계속 당해주려고 해?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평소처럼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도 지민이 좀 봐줘. 엄마, 들려? 들려. 그럼 지민이 데리고 갈게. 경아야, 응? 오늘은 안 돼. 응. 왜? 그냥 안 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오늘은 못 봐줘. 엄마, 설마 어제 일 때문에 화난 거야? 어제 일, 쓰레기통 이야기 말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럼 뭐야? 왜 갑자기? 그냥 피곤해서. 엄마, 제발. 나 정말 급해. 지민이 혼자 둘 수는 없잖아. 또 시작이었어요. 지민이를 이용해서 제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 엄마! 더 이상 안 해줄 거야. 진짜? 진짜 안 해줄 거야? 응,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없어. 그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충분히 해줬어. 그날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며칠 후 딸이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문을 열어주니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그때서야 딸이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경아야, 너 어제 사위랑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무슨 말? 엄마 마음이 약해서 몇 번 이러면 포기할 거라고. 엄마를 잘 구슬려서 다시 부탁하겠다고.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걸 들었어? 들었어. 다 들었어. 엄마, 그건 그건 뭐? 사실 아니야?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아야, 엄마가 바보같이 보였지? 아니야. 5개월 동안 너희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지민이 돌보고, 그런 엄마가 바보같이 보였지?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뭐가 아니야? 딸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해줘서,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구나. 엄마,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의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너의 엄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게. 그날 딸을 돌려보낸 후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딸 집에 가서 지금까지 제가 해준 모든 일을 되돌려 주기로 했어요. 냉장고에 있던 제가 만든 반찬들을 모두 싱크대에 쏟아부었어요. 청소기 먼지통을 거실에 털어놓았어요. 깨끗하게 개어놓은 빨래들을 다시 빨래통에 넣었어요. 정리해놓은 옷들을 침대에 던져놓았어요. 그리고 청구서를 썼어요. 지난 5개월간 제가 해준 모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계산해서요. 그때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도움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저는 차갑게 말하며 청구서를 딸에게 내밀었어요. 엄마! 진짜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야? 그럼 5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했어. 청소, 빨래, 요리, 육아.
지금 10,000원으로 계산해도 480만 원이야. 엄마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하겠다고 한 건 지민이 돌봄이었어. 언제 너희 집 가사 도우미 하겠다고 했어? 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했지? 엄마 마음이 약해서 몇 번 이러면 포기할 거라고? 엄마, 그건 잘 구슬려서 다시 부탁하겠다고?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봤어? 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5개월 동안 나를 부려먹어 놓고 미안하다고? 엄마, 제발. 돈은 그렇게 많이. 많이 가사 도우미 쓰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들어. 5개월이면 500만 원도 더 들지. 480만 원도 싸게 쳐준 거야. 하지만 엄마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잖아. 그래. 나는 너의 엄마야. 그런데 너는 나를 가사 도우미 취급했잖아. 그때 사위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자네도 나를 만만하게 봤지? 예? 쓰레기통 날파리 생겼다고 빨리 비우라고 했잖아.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사위도 당황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그때는 왜 안 그랬어? 저는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좋아.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엄마, 지민이 돌봄? 너희가 알아서 해. 청소? 너희가 해. 빨래? 너희가 해. 요리? 너희가 해. 엄마.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해? 너희가 키워. 지민이는 너희 아이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연장반 있잖아. 돈 더 내고 맡겨.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지민이 생각해서라도. 지민이 생각? 5개월 동안 나를 부려먹을 때는 지민이 생각 안 했으면서? 엄마, 진짜 잘못했어. 알겠어. 그럼 이 돈 주면 다시 생각해 볼게. 480만 원을? 응. 그동안 내가 해준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딸과 사위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많은 돈은 없어. 그럼 됐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딸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사위까지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지민이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지민이야. 할머니, 보고 싶어. 왜 안 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딸이 직접 집 앞까지 와서 기다렸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사위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경아가 지민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깨달았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행에서 입금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48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 딸이 보낸 돈이었어요. 그리고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돈 보냈어. 이제 만나줄 수 있어? 저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돈 받았어. 엄마, 목소리 듣는 게 정말 오랜만이다.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어떻게 힘들었는데? 엄마, 길 끝나고 지민이 데리고 와서 밥 해주고, 씻겨주고, 재우고, 그러고 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새벽 2시에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나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쉴 수가 없어. 지민이 돌봐야 하고, 밀린 집안일 해야 하고, 엄마가 그동안 이런 걸 다 해주셨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 정말로, 정말로 미안해. 그때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경아야, 집에 와.
이야기하자. 정말? 정말 만나줄 거야? 응. 1시간 후 딸이 지민이와 함께 왔어요. 지민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머, 우리 지민이. 5개월 만에 보는 손녀는 많이 컸어요. 그리고 좀 야윈 것 같기도 했고요. 딸은 제 앞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랜만에 딸이 저에게 존댓말을 했어요. 고개 들어. 엄마, 딸의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많이 힘들었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알겠어. 엄마가 뭘 해줬는지. 네,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이제 지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놀러 와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서로 원해서요. 딸도 저를 존중해줘요.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부탁하고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랑이 상대방을 버릇없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딸에게 480만 원을 요구한 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딸이 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지금 저와 딸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도 소중하니까요. 때로는 단호함이, 때로는 따뜻함이 필요해요.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